왜 탱자이고 왜 탱자나라인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탱자나라 공영방송입니다. 수신료는 없습니다. 왜 하필 탱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왕이면 오렌지가 더 낫지 않겠냐는 말씀이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렌지야 워낙에 이름 높은 과일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쿡쿡TV에서는 향기만으로도 기분을 좋게 하는 과일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렌지라는 단어의 어원인 드라비닥의 언어에서는 향긋하다는 뜻을 갖는답니다. 하지만 수입종이죠.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 미국에서 오렌지 달라고 말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렌지 이러니까 오렌지 이러면서 가져오더라고요. 그럼 귤은 어때? 오렌지 같은 수입종도 아니고 맛도 좋잖아. 맞습니다. 귤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후 조건 때문에 한반도 본토에서는 힘들어 제주도에서 키워왔답니다. 탐라지에 보면 백제 문주왕 2년 탐라국에서 지역 특산물로 귤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귤, 죄다 일본산입니다. 1965년 일본 농림성으로부터 감귤 묘목을 들여와서 퍼뜨린 겁니다. 우리 토종 귤이 아닙니다. 하물며 천혜향이니 황금향이니 등등 귤과 오렌지를 교잡한 잡종을 일본에서 들여와 재배한 겁니다. 한라봉이요. 열매 꼭지에 튀어나온 부분이 마치 한라산 봉우리 모양과 비슷하다는 것에 착안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역시나 1972년에 일본 농림성이 교배해서 만들어낸 품종입니다. 구마모토 현의 특산물로도 유명합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을 들여오긴 했지만 천혜향, 황금향, 한라봉에는 그나마 예쁜 이름이라도 붙여주려는 애는 썼습니다. 그런데 레드향은 또 뭡니까? 레드향이라니요. 맛만 좋으면 됐지. 귤과 오렌지를 교잡하면 어떻고 또 오리진이 일본산이면 어떠냐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게 과학이고 진보라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겠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본래 한반도의 귤이 갖고 있던 정체성은요.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생존만이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이런 거죠. 살려는 드릴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반면에 탱자는 어떻습니까? 과육은 먹잘 것 없고 그나마 신맛이 너무 강한 탓에 심히 하찮게 여겨 시골에서 담장 대신 울타리 삼아 심던 종자입니다. 그러니 좋은 말이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한 게 탱자입니다. 널리 알려진 게 남귤 북지, 귤하위지. 회와 이남의 귤을 회화 북쪽에 옮겨 심었더니 크고 달콤한 귤 대신에 시고 떫고 쪼매난 탱자가 열렸다는 고사입니다. 유자는 얼었어도 선비 손에 놀고 탱자는 잘생겨도 거지 손에 논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마저도 유자를 높이기 위해 쓰인 말이죠. 애초부터 탱자는 관심사항도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탱자라는 이름 자체가 출처도 모호합니다. 왠지 귤은 우리말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에 사자성어에 보았듯 귤나무 귤이라는 한자어가 버젓이 있습니다. 반면에 탱자는 누가 뭐래도 한자어일 것 같죠. 자는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등에 쓰이는 자일터이고 문제는 탱인데 그런데 탱이라는 한자어는 없습니다. 물론 탱자나무 탱이라는 한자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어입니다. 막상 만들기는 했지만 정작 탱자라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탱자를 뜻하는 한자어는 탱자나무 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귤이 탱자의 본래 한자어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탱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업신 여기는 느낌이지만 인간이라고 할 때는 대접받는 기분. 목숨이라고 하면 하찮아 보이는데 생명이라 하면 그럴싸해서 소중하다는 느낌. 한자어에 비해 우리 글이 이리도 차별적으로 쓰인 게 현실이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귤이라는 한자어를 두고도 굳이 탱자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밉살스러운 대접을 받은 신세의 탱자인 겁니다. 그런데도 왜 탱자나라냐고요? 탱자는 자연산 토종입니다. 오렌지 같은 수입종이 아닙니다. 앞서 남귤북지, 귤하위지와 같은 말이 있다고 했죠. 거짓말입니다. 귤과 탱자는 엄연히 다른 종이므로 귤나무를 옮겨 심는다고 탱자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탱자는 재배종이길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탱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렌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오렌지라고 분류합니다. 친구 둘이 등산을 갔습니다. 산속에서 곰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겁에 질려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발끈을 동여맵니다. 다행스럽게도 곰은 방향을 돌려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우왕좌왕하던 친구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뭔 신발끈을 묶어. 아무리 그래봤자 네가 곰보다 빨리 달릴 수 있냐?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곰보다는 느려도 너보다 빠르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놈보다 빠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터득하고 실천하는 자.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놈은 죽더라도 나만 살면 된다는 자. 우리는 그런 자를 오렌지라고 부릅니다. 본래가 세상은 오렌지와 탱자들로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렌지 스스로가
자기들은 특별한 오렌지라고 나서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이 우리더러 가분개라고 했죠. 확실히 같은 오렌지라도 오렌지 좌파보다는 오렌지 우파가 아주 조금은 인간적인 데가 있습니다. 우파는 탱자를 개돼지라 했지만 그래도 포유류 대접은 했는데 좌파는 가분개라 부르며 양서류 취급을 하니 말입니다. 어쨌거나 조국은 구름 위 하늘에 사는 오렌지들과 개천에 사는 가분개, 탱자라는 존재들로 세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눠놓고는 어떤 짓들을 하는지 보세요. 만남의 광장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과잉 생산으로 처치 곤란해진 농산물이 있습니다. 백종원 같은 위대한 능력자가 등장합니다. 농산물을 홍보해주고 요리까지 해서 팔아줍니다. 여의치 않으면 대기업 회장에게 전화 한 통 때립니다. 그래서 대기업체 대형마트가 떠안아서 팔아줍니다. 시청자들은 훈훈한 장면이라며 열광합니다. 정상적인 세상인가요? 과잉 생산된 농산물은 폐기되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게 이치입니다. 그러니 생산자가 살 길은 스스로 생존 방식을 개척하고 끊임없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가고자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종원이나 대기업 회장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적선하듯 팔아줍니다. 뭡니까? 이 오렌지 놈들은 우리를 냄비 속 개구리로 여기는 겁니다. 아시죠? 끓는 물 안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 개구리를 찬물에서 천천히 데우면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마침내 죽게 된다는 이야기. 우리를 그런 개구리처럼 길들이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끓는 물에 데워 죽을 개구리가 아닙니다. 물이 뜨거워지면 냄비에서 뛰쳐나옵니다. 이게 탱자 정신입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탱자나라 공영방송입니다. 수신료는 없습니다.